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우울, 걱정, 불안, 슬픔을 벗어나는 감정조절법에 대한 감정은 습관이다를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박용철 정신과 의사이며 윤호 콘텐츠 그룹에서 편집했습니다. 프롤로그. 낯선 행복과 익숙한 불행 사이에서 헤매는 사람들. 습관은 강력한 파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 술, 마약 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도 습관이 됩니다. 파괴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습관화하는 길을 이 책은 알려줄 것입니다. 1장. 어떤 감정은 오래가고 어떤 감정은 금세 사라질까요? 뇌는 나의 것이지만 항상 내 편은 아닙니다. 격하게 좋은 일이 있어도 혹은 매우 나쁜 일이 있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감정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뇌. 뇌의 원리는 나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평소에 유지했던 익숙한 상태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안에 굳어진 익숙함이 바로 습관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습관이 된 감정. 뇌는 유쾌하고 행복한 감정이라 해서 더 좋아하지 않는다. 유쾌한 감정이든 불쾌한 감정이든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일자도 그것이 익숙하다면 뇌는 그것을 느낄 때 안심한다. 인정받을수록 불안해지는 감정의 금단 현상. 어떨 때는 칭찬을 못 견디는 이유. 칭찬보다 질책에 익숙해졌고 기쁨과 만족보다는 자책과 열등감에 습관이 들어버린 것이다. 감정 습관이 만들어내는 금단 현상. 잘못된 길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과 이런 고통 뒤에는 반드시 행복이 기다린다는 확신이 이 정상을 견뎌내는 힘이 되어줍니다. 불안을 찾아다니는 마음속 하이에나.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린 마음. 특별한 걱정거리가 없는데도 항상 불안하고 사서 걱정하는 것을 범불안장애라 한다. 지금 불쾌하다면 잘하고 있는 것. 거기에 휩쓸려서 심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과정으로 흘러가도록 놔둡니다. 불안을 찾아다니던 마음속의 하이에나가 알아서 떠나갑니다. 내가 사용하는 중요한 속임수. 우울한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우울한 사람은 유쾌함을 몇 분만 느끼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유쾌함을 1시간 가까이 느낀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 오래 끌고 가기. 한 번 한 번에 긍정적 일이나 감정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불씨를 키우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뇌가 긍정적인 감정에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익숙한 걸로 통일. 자라면서 구분하게 되는 감정들. 감정을 통일하지 말고 나누어야 하는 이유. 감정을 풍요롭고 다양하게 느끼고 구분할수록 획일화된 감정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정 습관에 집착한 이유. 걱정 뒤에 숨겨진 은밀한 이득. 혹시 괴로움 이면에 이득이 없는지 찬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작은 이득을 위해 건강한 행복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왜 그들은 행복보다 불행이 편할까요? 안락함과 편안함을 거부하고 긴장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불안만 느끼기를 원했을까요? 사랑받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행복 거식증을 경계하라. 불안만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일상의 만족과 기쁨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작은 행복, 작은 즐거움의 소중한 가치를 잊지 마세요. 2장, 감정 습관은 감정의 요요 현상입니다. 뇌는 왜 몸과 마음의 상처를 기억할까요? 뇌가 기억하는 몸의 상처. 교감신경계가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몸의 입장은 위기가 자꾸 반복되면 차라리 위기가 올 때 더 빨리 대처하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사람이 더 쉽게 스트레스를 느끼듯 격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더욱 쉽게 격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감정 습관이란 몸의 입장에서 보면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이 정상인 양 표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안에서 우울로 얼굴만 바꾼 감정 습관, 교묘하게 얼굴을 바꾸는 습관들, 의욕이 생겼다고 더 나은 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감정 습관, 자극적이지 않은 행복을 찾아야 한다. 극과 극이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작은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울과 쾌락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우울감만 벗어나면 괜찮을까? 여전히 몸이 아픈 이유. 자극적인 쾌감과 행복감의 차이. 자극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 설사 좋은 일이 있더라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허전하고 무언가 불안한 느낌만 들었던 것입니다. 마음과 감정을 관찰하고 음미하기. 극과 극이 아닌 은근한 즐거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착각.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두 가지 방법. 일단 경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하루하루를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즉 수면 시간과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큰 스트레스는 작은 즐거움으로 풀기. 파괴적인 감정 습관의 먹이. 화려한 스타들이 우울증에 쉽게 빠지는 이유. 즐거움에는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화려한 맛, 도파민. 도파민은 짜릿한 쾌감, 희열, 흥분입니다. 도파민이 나오는 것은 술, 마약, 담배입니다. 도파민이 과다하게 나오면 교감신경계를 강하게 흥분시키기 때문에 불안, 분노, 우울 상태가 쉽게 나타납니다. 은근한 자연의 맛, 세로토닌. 자극적이지 않지만 일상의 사는 맛, 감사함, 만족을 느끼게 하는 맛이죠.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는 5가지 방법. 걷기, 햇빛 쬐기, 음식 오래 씹기, 감사하기, 자연과 함께하기입니다. 3. 나쁜 감정 습관의 스위치를 끄세요. 대인관계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을 찾습니다. 늘 타인에게 상처받는 관계 습관, 매번 버림받는 관계 습관. 누군가가 자신을 떠나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습관화되면 사람을 사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집착합니다.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작은 일에도 상대방을 의심합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자기 옆에 두려는 필사적인 행동은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결국 떠나가게 합니다. 왜곡된 친밀감의 3가지 유형. 친밀감도 생존의 문제다. 친밀감 폭식형. 상대방의 관심을 지나치게 갈구한다. 버림받을 것을 대비해서 수시로 애정을 확인하려 한다.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면서 지나치게 의존한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며 종속돼야 한다. 친밀감 포기형. 자신은 어디에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소외감을 자주 느낀다. 남들이 자신에 대해 전부 알게 되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친밀감 거식형.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밀 욕구를 부정하고 오히려 자신에게서 배척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며 불신합니다. 다른 이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으며 자기 위주의 행동을 한다. 사무적이고 일과 관련된 것에만 집중한다. 소위 왕자병, 공주병이라고 하는 행동을 보인다. 어떤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까요? 친밀감 폭식형 극복하기. 친밀감과 폭식형은 타인과 하나 되고 싶은 잘못된 소망에 기인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거리 변화를 통해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어느 순간 불안한 감정이 엄습하고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싶고 매달리고 싶을 때는 설령 그것이 과도하다는 것을 알아도 멈추기 매우 어려우니 그런 순간을 이겨내도록 평소에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친밀감 포기형 극복하기. 실제로 남들보다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해결책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해결책이 있음에도 포기하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긴 것이 많을 겁니다.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타인과 친해지는 상상 노출을 반복해 보세요.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지십시오. 친밀감 거식형 극복하기.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과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새로운 관계에 익숙해지기. 당신 주위에 접근해 오는 사람은 당신이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당신 옆에 남을 것인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와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도 결정합니다. 남에게 가혹한 사람은 나에게도 가혹하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결점을 강조하는 행동 뒤에는 사실 내가 그보다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대인관계도 회복됩니다. 나에 대한 감정이 타인에게 향할 때 타인에게 투사된 나의 관계 습관, 윗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나 자신이 아랫 사람을 괴롭히는 습관에 빠져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의심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혹시 자신에게 상대방을 잘 믿지 않는 습관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습관이 된 사람 떠나버리기, 우울해서 분노로 바뀐 감정.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난 뒤 사랑했던 감정은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꽉 들이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습관이 된다. 수많은 사람이 각자 다른 크기의 영토를 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일수록 내 마음속 영토를 크게 사용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은 사람은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라짐으로써 그 사람이 차지하던 영토가 마음속에서 주인을 잃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영역은 회수되고 새로운 임대인을 찾겠죠. 그 땅을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미, 공부, 물건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새 임대인을 찾지 못해 오랜 기간 공허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지요. 헤어진 사람을 잊는 가장 빠른 방법. 사랑과 정화와 미움은 같은 감정입니다. 잊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지만 정말 빨리 잊는 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 타인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이라는 영토를 회수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별의 과정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 관계의 집, 이별 후 마음속 집을 철거하는 과정, 이별에는 충분한 애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4. 부정적인 감정 습관에서 한 발씩 멀어지세요. 새로운 감정 상상하기. 상황에 따라 감정이 습관화되는 과정.
습관화된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 찾기, 습관화된 감정을 바꾸는 상상 노출법, 자극과 감정의 연결고리 찾기, 감정을 유발하는 특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에 습관화된 잘못된 생각 수정하기, 머릿속에 고착화된 생각 습관을 점검하라.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 바꾸기, 상황을 변화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감정 습관과 연결된 구체적인 상황을 조절하라. 자극을 조절하고 바꾸는 회피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자극의 종류를 바꾸어라. 부정적인 자극 최소화하기, 불면증을 벗어나는 자극 통제법, 유쾌한 기분 습관화하기, 감정 습관 힘을 유리하게 이용하는 법. 특정 상황에 기분 좋은 감정을 습관화시켜 놓으면 기분 나쁜 순간, 불안한 순간, 무서운 순간, 특정 자극을 이용하여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이미지를 상상하기, 머릿속의 이미지, 언어적 자극, 신체 감각을 이용하여 기분은 한 번에 나빠질 수도 있듯이 순식간에 좋아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5장, 감정을 잘 조절하면 내 삶의 무기가 됩니다. 소소한 감정에 익숙해지세요.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마음과 몸의 미세한 변화 관찰하기,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습, 신체 감각에 익숙해지면 몸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작은 감정들을 잘 느끼게 된다는 것은 행복이라는 감정 습관에 성큼 다가감을 뜻합니다. 그냥 스치는 감정도 내 편으로 만드세요. 자주 돌아볼수록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루 3번 내 마음 체크하기. 걱정은 걱정하는 시간에 몰아서 하세요. 고민과 걱정을 가능한 일상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무언가를 걱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다음 고민 시간에 몰아서 하자라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변화시키세요. 방을 정리하면 마음이 정리된다. 사물들을 정리하고 걸으면서 생각하십시오. 여기는 내 마음인데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 이런 일상의 작은 습관이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상징 활용하기. 주위 사람에게서 나를 화나게 하는 단점들이 반복해서 눈에 보인다면 실은 그것이 나의 단점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말과 표정부터 바꿔보세요. 부정문과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맙시다. 반드시 소리내어 말해보기. 행복의 습관은 밝은 표정으로부터.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것들을 기억하세요. 의미를 찾으면 지루한 일상은 없습니다. 행복한 비전을 세워보세요. 감정 습관에서 비롯된 건강염려증, 부정적인 감정 습관의 마지막 복병. 비전을 세우면 감정 습관도 따라간다. 다행히도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정 습관도 처음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속도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새롭게 익힌 새로운 감정 습관이 이후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으로 책 내용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